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조반정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됐죠. 27분짜리였나요? 그 인조반정 영상은 제가 인조반정을 조선이라는 전체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전체 역사에 끼치는 악영향,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내용을 그냥 주저리 읊었습니다.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죠. 근데 댓글 중에 일부는 아니 애초에 제가 광해군이 참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다. 그리고 광해군이 왜 폭군이냐. 그런 내용의 영상을 찍었을 때 도대체 광해군은 궁궐공사로 민심을 다 잃었고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을 포기하려는 운동조차 없지 않았냐? 그럼 광해 포기 운동 관련 아는 거 있으면 대봐라 막 이런 댓글이 있길래 내가 대드릴게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인조반정 이후에 17세기에 서인들이 장악하고 18세기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들이 100년 장악해 가다가 노론의 일개 가문이 바로 19세기 초반의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250년 동안에 광해는 폭군이어야만 했다라고요. 그래서 광해군 포기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이건 회자도 되지 않고 우리가 세조를 아웃시키고 단종을 다시 포기하려는 사육신 관련해서는 얼마나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고 사육신의 죽음을 애달파면서 사육신에 대한 지금 뭐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 단종은 숙종 때 신원이 포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종을 포기하려는 그 사람들은 충신이 되는 겁니다. 왜? 단종이 왕이니까.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조선왕조 숙종 때. 근데 광해군은 그게 안 됐고 광해 포기 운동을 전개했던 사건들은 전부 다 역사 속에 묻혀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유튜브는 역사 이야기 전해드린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재미없죠.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라.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죽어나간 북인들 숫자 제가 잘못 말했더라고요. 40여 명 죽었다라고 제가 인조반정 때 잠깐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여 명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충 목이 잘린 사람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반정으로 100여 명이 처형당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관료 숫자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38명이 그냥 목이 잘렸고요. 사약 먹고 60명 정도가 죽었기 때문에 1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100명은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00명은 관직을 잃게 됩니다. 그럼 합쳐서 몇 명이죠? 여러분 조선란 나라에서 500명이 관직을 잃어요. 이런 사건은 선조 때 정렬인 모반 사건 관련 기축옥사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많은 옥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광해군이 당시 북인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있지만 서인들 당시 관직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지 한번 계산을 때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 한 번이 광해군 제위 15년 동안의 옥사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 주역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사 드라마가 만약에 방송이 되면 그 어떤 역사적 인물이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선조 때 참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선조 앞에 명종 때부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제 선조 때는 거의 이제 늙으셨던 이황이나 이이나 서경덕이나 뭐 조식이나 아니면 송혼이나 유성룡이나 정탁이나 이원익이나 우리 역사에 정말 뭐 이덕형이나 이양복이나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죠. 근데요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고 그 인조가 수십 년 권력을 잡고 그 두 번의 치욕을 경험할 때까지 도대체 인조시대의 당신들은 누굴 아십니까? 인조반정의 주역 이름들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들 여러분 10년, 20년씩 권력 잡았던 친구들이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모릅니다. 왜? 이들은 실제로 나라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 전국을 주도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정확하게. 완전히 아마추어들의 쿠데타였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능양군이 인조죠. 1등 공신 여러분 10명이 책정됐는데 제가 10명을 다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언급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1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조반정은요. 능양군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무신 2명 이서와 신경진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합류시킬까 고민합니다. 신경진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이 신경진이 김유를 만납니다. 여러분 신경진이 이거 제 역사는 또 이렇게 꼬입니다. 신경진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신립장군의 후손이에요. 파란색 보입니까 피디님? 괜찮아요? 그럼 이 김유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김여물의 후손입니다. 제가 임진왜란 영상을 촬영해 드렸습니다만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사령관이면 김여물이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김여물은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고 신립이 탕금대의 진을 치자고 하니 김여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조령의 진을 치자.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지만 뭐 신립이 뭐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친다니까. 그런데 김여물도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마지막 그 탕금대 강물에 빠져 죽으면서 나 조선의 김여물이 이곳에서 죽노라라고 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죠. 근데 이 신경진은 신립의 아들이고 김여물의 아들이 바로 김유입니다. 김유는 문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반정 공신 중에는 김유가 가장 A급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어찌 보면 탕금대 전투 패배에 그 자식들이 이제 반정 쿠데타를 일으키네요. 그리고 신경진이 이기를 만나러 가죠. 이기는 당시 서인의 영수급인데 솔직히 높은 관직을 차지해 본 적은 없지만 옛날 막 조식 선생님을 까는 막 글을 쓴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서인들 입장에서는 북인의 이영수 조식을 까고 정인홍을 까고 그러니까 이기가 이제 그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 네 명이 여러분 반정 공신 1등 공신 중에서 4대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변이 불안하죠. 누군가 자기를 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들 밑에는 각각 400여 명의 호위병력을 딸려줍니다. 무슨 호족이야? 여러분 이 400여 명의 호위병력이 1600명이 이들을 지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사병이잖아요. 이걸 인조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선의 왕권은 맛이 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조선의 오군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군영은 임기응변 방식으로 성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두 차례 호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조 때 어영청과 총융청과 후어청이 만들어지고 저 훗날 숙종 때 금이영이 만들어지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되는데 이 오군영은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대가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질 군영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군영의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왕이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서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오군영을 장악하고 서인에서 빠져나온 노론 18세기 오군영을 장악하니 정조가 그 오군영에 저항하자고 장용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러니 조선의 왕권이 박살나지. 무슨 말이냐? 인조반정 이후에 군권을 관료들에게 빼앗긴 게 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 네 명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온 애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반정을 일으킨 자식들이 진짜 광해군이 폭군이고 광해군이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고 그럼 멋있는 명분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훗날 심기원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김자점이 심기원을 죽입니다. 심기원이 죽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죽는지 아십니까? 너도 반역을 일으키다 나처럼 죽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자점도 반역을 일으키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조를 진짜 왕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면 반역을 일으켰겠냐고. 여러분 일등공신 중에 일단 두 놈이 반역을 일으키다 죽어요. 사지가 찢겨 죽습니다. 그리고 이흥립은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괄 편에 섰다가 이괄이 물론 이제 이괄에서 빠져나오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괄이 패할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쪽팔려서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역자죠. 1등공신 중에 3명은 인조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이라고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 차명길은 그래요. 반정 공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병자호란 직전에 청이 조선을 신하나라로 부르려고 하고 자신을 황제 나라로 대접해달라고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다들 반대할 때 차명길이 어찌 또 전쟁을 경험한단 말이냐. 지금은 치욕스럽지만 잠깐 고개를 숙이자. 주화파의 대명사 아닙니까? 영화 남한산성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이병헌이죠. 그러니까 이 차명길은 당시 대의 명분론에 빠져나와서 약간 좀 실용적인 노선을 걷는 거죠. 일단 지금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런데 차명길은 반정공신이에요. 차명길이 반정공신 로서 반정했던 이유가 뭔데? 광해군 너는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았다는 건데 차명길도 그 광해군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반정 공신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수만국사에서도요 실용주의적 노선,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벗어나 상황이 비슷한 사례를 골라라 그러면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차명길의 주화론, 윤집 정원 같은 새끼는 척화 주전을 이야기하죠. 명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 어버이의 나라다.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나라가 망할지언정 이딴 이야기를 한 놈인데 차명길은 생각이 깨어 있었잖아. 영화 남한산성에서는 김상원이 척화 주전론자로 나왔죠. 그 차명길과 광해군이 생각이 같은 사람을 본다고. 그럼 과연 이 사람도 인조반정과 진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나중에는 이것 봐라. 시간 지나 보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오란대를 깨우친 사람이죠. 무슨 할 말들이 있어요.
일등공실에 못 올라온 이괄이 쌍하고 칼 꺼내버린 게 이제 이괄의 난이고, 이괄의 난은 다음 시간에 뜨겁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 지금 두 녀석을 노란색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떻게나 싸우는지 인조가 말려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세력이 서로 네가 오라 내가 오라고 싸우는데, 이들이 이 정도 싸웠으면 여기서 새롭게 붕당이 조성될 만한데 새롭게 붕당을 만들 만한 그 능력이 안 돼. 시대를 앞서가기는커녕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인물도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많이 싸웁니다. 근데 당시 이들이 10년, 20년 권력을 잡고 있지만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그만큼 사이즈가 안 되는 친구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인조반정 직후에 바로 무슨 시가 유행하냐면 백성들에게 상시가가 유행합니다. 아, 너희 훈신들이야 잘난 척하지 말라. 너희가 인조반정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들을 쫓아냈고 그들의 집에 살고 그들의 토지를 차지하고 그들의 말을 타며 그들의 일을 행하니 너희들과 그들이 돌아보건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이괄의 난 때 인조가 피난 갈 때 인조를 따르는 백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바로 인조반정 직후부터 인조는 백성들에게 민심을 확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 인조반정을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상하게, 그렇다고 내가 지금 광해군을 현실 정치와 연결시키는 건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겁니다. 자, 광해군 복위운동 보십시오. 물론 이시연의 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달아본 건데, 이시연은 1623년에 일어난 인조 반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해군 복위를 위해 의병을 모집하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인조가 이시연을 살려두고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마자 이시연이 이괄의 편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시연부터 죽여버리지요. 그 다음 유몽인과 그의 아들 유학의 난. 유몽인 그러면 수어망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유몽인의 어우야담 그래가지고 이 책이 상당히 좀 시험에 나오는데, 유몽인은 이순신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가장 아꼈던 순천부사 권준을 파직시킨 인물이 유몽인이고, 이순신이 유몽인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만 이제 유몽인이 늙은 거야.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 인조 반정에 참여하기 싫어합니다. 유몽인은 광해군 밑에서 2조 참판까지 했고 광해군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70살이 됐어. 유몽인입니다. 유몽인이 상부탄라는 시를 지어요. 늙은 과부가 혼자서 규방을 지키는구나. 사람마다 개가를 권하는데 인조 정권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무궁화꽃 같은 멋진 남자라네. 그런데 문제는 유몽인과 생각이 같았던 그의 아들 유학이 폐쇄자를 만나러 강화도로 갑니다. 와,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과 광해의 부인, 이제 중전마마도 아닙니다. 영화 광해에서 한효주 문성군 부인 강화도로 유배를 가면서 광해 아들 세자가 폐쇄자가 되었고, 그 부인이었던 세자빈도 폐쇄자빈이 돼가지고 광해와 그 부인과 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강화도로 유배를 가는데, 강화도에 위리안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쌀이나무로 담벼락 만들어가지고 그 밖을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쇄자가 너무 답답했던지 땅굴을 뚫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걸려서 잡혀요. 그런데 인조가 그 폐쇄자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인조 입장에서는 광해는 자신의 숙부뻘이고 자신의 사촌이었던 한때 세자에게 사약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세자비는 바로 목을 메고 자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한효주, 무슨 왕후도 아니고 문성군 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효주가 화병 나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해군은 같이 강화도로 유배 갔던 자신의 모든 가족이 죽는 꼴을 그걸 다 보고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가 태안반도 쪽으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제주도까지 유배 가서 정말 고독한 삶을 사는데, 광해군 숫자가 15, 16, 17, 18이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이게 광해군이 왕자로서 살았던 삶이 17년이고요. 세자로서 살았던 삶이 15년이고요. 왕으로서 살았던 삶이 15년이고 여기 16년이고 그 다음 유배 생활이 18년 합니다. 아, 진짜로요. 아, 이거 재밌는 숫자죠? 자, 하여간 유몽인과 아들 유학의 난도 있었고, 여러분 박홍구가 그 아들들과 함께 광해를 옹립하려고 했다가 걸려드는데 여기에 누가 걸려드냐? 정문부 장군이 걸려듭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함경도를 수복했던 영웅 정문부 장군, 조선의 기갑부대를 이끌었던 정문부 장군, 실제로 여러분 이순신, 황진, 정문부야. 제가 볼 때는요. 진짜 1등공시 3명 골라라라고 하면 그 정문부가 진주 지역의 낙향에 살고 있는데 이들과 연루됐다고 해서 정문부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죠. 정문부가 광해를 위해 모반을 준비했는가? 임진왜란의 영웅
정문부가 또 다른 영웅, 임진왜란의 영웅 맞죠? 광해는. 그 광해를 옹립하기 위해 모발을 했는가? 그런데 실제 정문부가 억울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인조는 억울한 정문부를 죽였네. 임진왜란의 대영웅을 영모로 몰아서 죽였네. 그러면 하여간 뭐든지 간에 인조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정문부는 임진왜란 때 큰 영웅 중에는 정말 거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이런 정문부를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유효립이라는 사람이 또 광해를 옹립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광해 친필 편지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때는요, 광해군의 동생뻘 형제였던 인성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광해를 상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게 바로 유효립의 난이지요. 근데 이거 걸려듭니다. 광해는 실제로 자신의 편지까지 발각이 되고 유효립의 난이 실패했다라고 하니까 유배지에서 며칠간을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의 숙부뻘 인성군을 인조가 또 사약을 내려 죽이는데 이건 실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인성군을 죽여라. 여기서 여러분 광해군이 임해군을 죽이고 어린 영창대군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광해군 일기 어디도 광해군이 임해를 죽여라, 영창대군 죽여라 소리를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들이 유배 갔다가 죽었고 광해군이 그걸 묵인한 걸 보아서 은근히 광해군이 몰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 아니야?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광해군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왕족을요. 근데 인성군 죽여라! 죽입니다. 누가 폭군인가 아무도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이괄에난 들어가기 전에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 정권이 얼마나 개판 5분 전이었고 당시 백성들에게 상시가 같은 노래가 나올 정도로 인조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러할 때 바로 이괄의 난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데 이괄의 난은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괄의 난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